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아들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희미한 첫사랑의 그림자라고 하지요? 그 희미했던 첫사랑을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일상은 소용돌이에 빠진 것만 같아요. 요즘 저는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라면 지금 독서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건너뛰고 그 남자의 문자만 기다리고 있네요. 저에게는 은행을 다니는 남편과 영리한 아들 둘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차마 남에게는 말 못할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의 잠자리예요. 하지만 결혼 후 한 번도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3년간 사귀었던 첫사랑을 남편 모르게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반했고 그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하는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던 제 방은 우리 두 사람만의 아지트였지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생년일시가 화근이었지요. 먼저 궁합을 봐야 한다기에 가르쳐드린 생년일시가 우리를 갈라놓고 말았어요. 궁합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소위 말하는 서방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될 분은 그 남자에게 저와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내리셨어요. 결국 양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죠. 그 남자도 저와 결혼하면 나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 이후로 저는 결국 선을 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특별히 모난 구석도 없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에 문제가 없을 만한 든든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알게 된 건 현재 남편은 정말 자기가 원할 때만 그리고 자기만 혼자 충분한 재미를 봤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는 남자였어요. 뭘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넉다운이 돼서 침대에 쓰러져 누워 코 골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과 공을 들여 항상 저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학교 동기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도 왔더라고요.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전화 한번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곳에서 우연히 만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명함을 주며 꼭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들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그를 보니 옛 감정도 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 라고 묻자. 그렇게 헤어졌는데 잘 살 리가 있겠어? 라며 현재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먼저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그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를 뿌리쳤어야 하는데 그는 저에게 자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면서 저를 슬그머니 껴안더라고요. 거부할 틈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추억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그대로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무렵 언젠가부터 남편의 직장에서 집으로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은행이 일요일에도 전화를 하냐고 핀잔을 줬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영업도 해야 하니까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숙제하듯 하던 잠자리도 이제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고 영업을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거나 휴일 내내 나가 있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밤늦게 남편이 여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나서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봐서 한 결혼이었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은 없었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깐요. 이혼할 각오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아니면 그 여자 뺨이라도 때릴까 별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행동에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럴 만한 경제력도 저에게는 없었으니깐요. 결국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를 홈쇼핑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첫사랑과 또 재회하게 된 거지요. 택배가 왔다는 소리에 현관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집 안에서 말을 하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집 안에서 입는 커다란 가디건 하나 걸쳐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인을 하고 종이를 건네는 순간 택배기사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을 마주친 택배기사는 바로 저의 첫사랑 그 남자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벙쪄 있는데 그 남자는 웃으면서 이따가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후다닥 계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자를 하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요즘 가게가 어려워져서 택배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택배를 받는다는 건 일상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택배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장롱문을 활짝 열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도 하고 대낮에 나갈 일도 없는데 화장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그 남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집에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랑 잡채를 했어요. 오늘 택배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잠깐 붙잡아서 밥만 먹일 심산이었죠. 3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택배요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달음에 뛰어나가 현관을 열었고 그 남자는 마치 절 기다렸던 것처럼 현관 앞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너 보는 맛에 배달한다 요즘. 그러는 그에게 생일이잖아. 잠깐 들어와서 밥 먹고 가. 그 남자는 배달이 밀려서 가봐야 한다고 하길래 너 주려고 미역국 끓였으니까 먹고 가. 시간 괜찮지? 순간 우리가 연애할 때 말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순간 망설이다가 그래 그럼 얼른 밥만 먹고 가야겠다 라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가 제 식탁에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때 우리의 아지트에서 있던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끓여준 미역국이 맛있다면 너는 그때보다 더 예뻐지고 음식도 더 잘하고 좋은 아내가 되었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그가 잘 먹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보내기가 싫어서 순간 붙잡을 뻔했어요. 그는 이제 또 밀린 배달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마치 꿈을 꾸다 현실로 돌아온 사람처럼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그는 이런 제 변화에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인가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두통을 핑계로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 둘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저는 그 남자에게 내 택배 언제 오냐고 택배를 핑계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가 급한 택배냐고 사실 우리 집을 마지막 집으로 오려고 했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먼저 가져다 주겠냐는 말에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말해줬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화장도 다시 하고 머리도 만지면서 그 남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이제는 택배 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잠깐 들어와서 저녁만 먹고 가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는 멋쩍은 듯 웃으면서 잘 먹고 갈게라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하고 묻길래 오늘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남자도 이 집에 자기랑 나랑 둘밖에 없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한 것 같았어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걱정 마. 밥만 먹이고 얼른 보낼 거니까 라고 말하니 멋쩍은 듯 그가 웃으며 정말 너는 못 당하겠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토로하게 되었지요. 그 남자는 저를 안쓰럽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그가 달래주려고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순간 우리 둘의 얼굴이 너무 가깝게 있었어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순간에 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은 차가 막혀서 오늘은 시댁에서 자고 가야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치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바깥으로까지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그는 저를 등지고 서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턱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내일도 배달이 많으니까 라고 말하고 그는 밥 잘 먹고 오랜만에 대화도 즐겁게 하고 간다고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신발을 천천히 신고 있는 듯한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가 앉아있던 식탁에 어렴풋이 제가 연애할 때 참 좋아했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 여운을 느끼면서 하마터면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할 뻔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발을 신고 있던 그를 뒤에서 잡아볼 걸 하는 후회도 남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더라고요. 사실 그 남자한테 저 너무너무 안기고 싶어요. 뒤로는 젊은 여직원하고 놀아나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남편도 가증스럽고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남편의 외도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확 저질러 버릴까 싶다가도 애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고 또 그 남자를 보면 그때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또 그렇게 홈쇼핑을 틀어서 그가 하루빨리 다시 저를 보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